핵심 임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세계는 전례 없는 분쟁으로 상처받고 있었고 새로운 길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세계 전쟁의 잿더미는 집단적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와 솔직히 말해 깊은 피로감 속에서 1945년 유엔이 탄생했습니다. 핵심 임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냉전 초기는 주요 강대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이념적 분열로 인해 종종 마비되어 직접적이고 통일된 군사 행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엔의 숭고한 열망과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 사이에 심각한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엔은 분쟁 당사자들의 복잡하고 종종 다루기 힘든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중립적인 중재자이자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거창하고 미리 계획된 설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 위기에 대한 일련의 임시 방편적인 대응에서 나왔습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가 그 창설의 진정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연합군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는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외교 체스게임에서 캐나다 외교관이자 미래의 총리인 레스터 B. 피어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유엔 깃발 아래 중립적이고 가볍게 무장한 국제군을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휴전 감독과 적대적인 군대 사이에 물리적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문소에서 경계를 서는 군인의 이미지가 강렬하지만 이는 현대 유엔 평화유지군이 실제로 하는 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종종 모니터링과 관찰입니다. 분쟁이 끝나고 불안정한 시기에 평화유지군은 배치됩니다. 휴전감독, 병력 철수감독, 완충지대 생성감독. 이들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눈과 귀 역할을 하며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평화유지군은 중재자이자 대화 촉진자입니다. 적대적인 세력 사이에 배치된 이들은 종종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됩니다. 평화 유지에 중요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차원은 인도적 지원 제공과 민간인 보호입니다. 많은 분쟁 지역에서 국가가 붕괴되어 주민들이 폭력, 기근,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평화 유지군은 종종 절박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한 구호 행렬의 안전 통로를 확보합니다. 그들은 난민 캠프와 국내 실향민을 위한 장소를 보호하고 무장단체의 공격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평화유지 임무는 국가 건설 및 회복이라는 장기적인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이는 옛 전투원들을 무장 해제하고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부터 선거를 위한 보안 및 선거 물류 지원 제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은 종종 이 어렵고 긴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발판 역할을 합니다. 평화유지군의 이론적인 역할은 현장에서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르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복잡하고 종종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평화유지군의 전형적인 전투 임무는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는 임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무장 민병대가 외딴 마을을 자주 공격합니다. 유엔 순찰대는 정보가 접수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인 것을 목격하면 개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가 아니라 특정하고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의 교전 규칙은 공격자를 격퇴하고 마을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며 부상자를 대피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무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측면의 사상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어려운 전투 관련 임무 중 하나는 비행 금지 구역의 시행 또는 지정된 안전지역의 보호입니다. 19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 전쟁 동안 유엔군은 스레브레니차와 같은 안전지역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의 비극적인 실패는 관련된 엄청난 어려움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시에라리온과 같은 더 성공적인 사례에서는 유엔 평화 유지군이 혁명연합전선의 반군이 수도 프리타운으로 징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전투에 참여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평화 협정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투 관련 역할은 주요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적대적인 지역을 통과하는 인도주의 구호 행렬을 호위하는 것입니다. 남수단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곳에서는 도로가 종종 다양한 무장단체에 의해 통제되어 민간인 차량을 갈취, 민간인 차량을 공격합니다. 미노스 MA로 알려진 말리 임무는 유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임무 중 하나였으며 평화 유지군이 직면하는 전투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활동적인 지하드 반군이 있는 환경에 배치된 평화 유지군은 단순히 휴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즉석 폭발, 장치, 로켓 공격, 복잡한 매복 공격을 포함한 비대칭 공격의 빈번한 표적입니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가장 큰 강점은 솔직히 말해서 그 비할 데 없는 국제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파란 헬멧을 쓴 병사가 분쟁 지역 국경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단지 한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집단적 의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이 정당성은 어떤 단일 국가나 지역 동맹도 재현할 수 없는 독특한 정치적 권위를 모네이제 본이 암비다. 이는 평화유지군이 주권 국가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지만 오직 해당 정부의 동의해만 가능하며 그들의 존재를 침략이 아닌 협력적인 조치로 만듭니다. 이러한 다국적 성격은 다양한 병력 기여국들을 한데 모으고 이는 복잡한 문화적, 정치적 환경을 헤쳐나갈 때 정말로 귀중한 다양한 기술, 경험, 관점이 임무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공정성, 최소한의 무력 사용에 대한 강조입니다. 전통적인 군대와 달리 평화유지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쟁 당사자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중립을 유지하고 자기 방어, 임무 보호를 위해서만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강점들이 동시에 심각한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와 공정성에 대한 의존은 평화 유지군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능력에 심각하게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주재국 정부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임무의 효과는 마비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도덕적으로나 작전적으로나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침략자와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무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르완다에서 스레브레니차에서 제한적인 임무와 정치적 의지 부족이 민간인 보호의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졌을 때 평화 유지군의 작전 능력 또한 상당한 도전 과제입니다. 유엔 임무는 상비군이 아닙니다.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병력과 장비로 그때그때 편성됩니다. 언어의 차이, 교리의 차이, 장비의 차이는 상호 운용성과 지휘 통제의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 유엔 본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느리고 관료적일 수 있습니다. 종종 분열과 갈등으로 정의되는 세상에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집단 행동의 힘과 솔직히 말해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인간의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임무들이 항상 완벽하지 않고 가슴 아픈 실패를 겪었지만 전 세계 안정에 대한 그들의 전반적인 기여는 정말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블루 헬멧은 수십 개국에 배치되어 성공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취약한 국가를 안정시키며 분쟁의 파괴로부터 국가를 회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휴전을 감시하여 휴전이 유지되도록 했고 수십만 명의 전투원들을 무장 해제시켰으며 수백만 명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각 성공적인 임무는 재발하지 않은 전쟁과 폭력 없는 삶을 살 기회를 얻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평화 유지 활동의 영향은 단순히 즉각적인 적대 행위의 중단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위한 중요한 방패를 제공하여 식량, 의약품, 피난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를 지원하고 경찰을 훈련시키고 기관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평화유지군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 기초를 놓습니다. 그들은 종종 폭력적인 과거와
희망찬 미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시민사회가 치유되고 정치적 과정이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안 수준을 조성합니다. 평화유지군이 조용히 매일 수행하는 작업, 협상된 지역 휴전, 확보된 우물, 보호된 학교는 기능하는 사회에 바로 그 구조를 실한 올 한 올 힘들게 다시 엮어냅니다. 더 나아가 평화유지 활동의 존재 자체가 국제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군사력이 전쟁을 벌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량 학살을 방지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옹호했습니다. 강력한 민간인 보호, 인권 감시, 법치주의 지원 포함하도록 평화 유지 임무가 진화한 것은 평화가 단순히 전쟁의 부재 이상이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블루 헬멧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제 안보에 대한 이러한 진화하고 점점 더 인도적인 접근 방식의 가장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궁극적으로 파란 깃발 아래 봉사하는 군인, 경찰, 민간인들은 희망의 사절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망가진 곳으로 들어가 증오와 화해 사이의 간극에 서기 위해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유된 인류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자 우리가 갈등 앞에서 무력하다는 생각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들의 봉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우리 세계의 균열을 끊임없이 치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